대한민국에는 몇몇의 느님이 계십니다. 유느님, 연느님, 그리고 치느님. 한국인들이 인간이 아닌 것 중에 거의 가장 숭배하는 그 이름, 치킨. 스포츠를 보거나 회식을 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기분 상관없이 치킨을 뜯어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준치물리의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럴만도 한 게 우리나라에서 치킨은 20년 넘게 배달음식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의 매장 수보다 우리나라 안에 있는 치킨 전문점이 더 많다고 하죠. 우리는 언제부터 치킨에 이렇게까지 진심이었을까요? 오늘의 교양만두, 치느님에게 예배드리고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드 치킨은 19세기에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남부의 면화 농장으로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치킨을 개발한 장본인이죠. 원래 백인 농장주들은 닭을 오븐에 구워서 먹었는데요. 주로 먹기 편한 닭가슴살과 다리 부위를 선호했습니다. 당시 흑인 노예들에게는 농장주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목이나 날개 같은 뼈가 많은 부위들이 남겨졌죠. 이때 남은 부위를 조각내서 기름에 바짝 튀겨 먹던 것이 바로 프라이드 치킨의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흑인 노예들은 왜 닭을 굳이 튀겨 먹었던 걸까요? 우선 바짝 튀긴 닭 요리는 뼈까지 모조리 씹어 먹을 수 있어서 음식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답니다. 또 튀김 자체가 고열량 음식이기 때문에 살인적인 노동을 견뎌야 했던 당시 노예들에게는 이만한 칼로리 보충이 없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이 지금처럼 글로벌 음식으로 자리잡게 된 건 역시 이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 덕분인데요. 원래 샌더스는 켄터키주의 코빈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답니다. 그 주유소에 딸린 작은 식당에서 직접 요리를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여기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음식이 바로 남부식 프라이드 치킨이었다고 하죠. 이후에 다양한 향신료를 배합해서 만든 비밀 양념과 직접 개발한 압력 튀김기로 1952년 KFC는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게 초대박이 나버리죠. 이후에 커넬 샌더스는 프랜차이즈 사업권을 매각할 때 자신을 트레이드마크로 활용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렇게 KFC의 상징인 푸근한 할아버지 모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한국에서는 1970년대 닭고기와 기름의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닭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서 파는 일명 통닭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후 프랜차이즈 치킨이 처음 등장한 건 1977년 명동 신세계 백화점 지하에 생긴 림스 치킨이었는데요. 이후에 멕시칸, 페리카나, 처갓집 같은 1세대 브랜드 치킨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당시 제조업 노동자들의 일평균 임금이 3,400원 정도였는데 이때 치킨 가격이 2,500원에서 3,000원 정도였다고 하니까 치킨은 거의 하루 일당과 맞먹는 고급 음식이었죠. 그리고 1984년 KFC가 한국에 상륙하면서 프라이드 치킨의 인기는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프라이드 치킨이 너무 느끼하고 퍽퍽하다면서 쌉 불호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K-패치의 민족답게 우리는 바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도 불호를 외칠 수 없는 양념치킨을 발명해버리죠. 이 양념치킨의 인기는 1990년대 초까지 전국의 치킨 전문점 평균 매출을 끌어올릴 정도였다고 하죠. 그런 와중에 이 분할된 치킨 전장에 신흥 강자 교촌치킨이 등장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치킨은 한 마리를 통째로 파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랑 치킨 한 마리를 시켰는데 친구가 닭다리랑 날개 2개를 다 쳐먹었다. 이건 뭐 당연히 손절각이죠. 그런데 이 교촌치킨이 날개 부위만 따로 모아서 파는 골드윙이라는 메뉴를 최초로 내놓습니다. 이게 진짜 날개 돋친 듯이 팔려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 하교 시간에 학교 앞에서 대기를 타고 있다가 배고픈 학생들이 나오면 간장치킨을 한 조각씩 나눠주는 지리는 마케팅까지 대박이 나버리죠. 그렇게 대구에서 시작한 교촌치킨은 전국구 치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현재 치킨업계 매출 기준으로는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치킨이 한국인의 진짜 소울푸드가 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1997년 외환 위기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직자들이 대량으로 생겨나던 그때 직장을 잃은 가장들의 눈길을 끈 것이 바로 치킨집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BBQ에서는 이런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다른 자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창업이 쉬웠던 치킨 전문점이 이때를 기점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고 지출을 줄여야 했던 당시 국민들도 상대적으로 돼지나 소고기보다 저렴한 치킨을 가성비 외식 메뉴로 많이 찾게 됐죠.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치킨의 인기는 최고 정점을 찍게 됩니다. 우리 국대가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스페인을 연달아 찌발라버렸는데 치킨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실제로 당시에는 경기 시작 전에 치킨을 시키면 축구가
하루가 끝나고 하이라이트 뉴스가 나올 때쯤에 치킨이 도착한다는 치킨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미쳐버린 치킨의 인기로 이전까지는 1만여 개에 불과했던 치킨 전문점이 월드컵을 기점으로 71% 증가하면서 2만 5천여 개로 늘어났고요. 지금은 일반 명사처럼 자리 잡은 치맥이라는 단어도 이때 처음 생긴 신조어였다고 하죠. 치킨을 먹을 때 빠질 수 없는 영혼의 단짝, 치킨무. 이 치킨무 역시 멕시칸에서 처음 만들었다는데요. 그런데 왜 치킨무는 늘 국물이 터질 것처럼 용기에 가득 차 있어서 비닐을 벗길 때마다 이런 그지 같은 상황을 만드는 걸까요? 치킨무는 공장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는 절여진 상태가 아니라 생무로 제조됩니다. 그러니까 유통되는 동안 용기 안에서 무가 푹 절여지게 하려면 국물을 가득 넣어야 하는 거죠. 또 용기에 국물을 적게 넣으면 치킨 무의 신선도가 2-3일밖에 유지되지 않는데요. 용기 속에 공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산소 때문에 산패가 빨리 진행되기 때문이죠. 반면에 조미액을 한가득 넣게 되면 치킨 무의 맛도 변하지 않고 유통기한도 한 달 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뻑살을 굉장히 혐오하는데요. 우리 전만이들에게는 닭다리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찐사랑, 트루럽이라는 말이죠. 오늘도 1인 1닭 맛있게 뜯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